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기작용 문제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기작용 문제입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평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2.4 곱하기 10의 - 7승 쿨럼퍼미터의 제곱이고 단위 체력 중에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 3승 줄퍼미터의 3승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약 몇 페롯퍼미터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유전체의 유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원래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가 있거든요.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는 오메가 2로 쓰며, 원래 전개 중에 전체의 체력에 축적된 에너지를 W2라고 썼을 때 이 전체의 체력에 축적된 에너지를 최적 볼륨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을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 일명 정전 에너지라고 쓰죠. 즉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는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나오죠. 2분의 1 전속의 밀도 D 곱하기 전개의 세기 2로 쓸 수 있고, 전속의 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의 제곱. 또 하나는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곱하기 유전율분의 D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필론분의 전속의 밀도 D. 2가 이필론 제곱분의 D가 되었으니까 D가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는 세 가지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면 항상 전속의 밀도 D는 무엇이 된다? 유전체 중에서의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속 밀도 D 대신에 유전율 곱하기 2를 넣어주면 얘가 되겠고, 또 2는 전개의 세기는 무엇이 됩니까? 2는 입실론분의 전속 밀도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 대신에 이것을 대입하면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전속의 밀도 D와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를 주어지고 유전율을 구하라 했죠. 그럼 따라서 유전율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전체의 유전율, 전하를 유인할 수 있는 능률, 유전율은 얼마인가? 그럼 유전율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로 교환해 주면 되겠죠. 교환해 주니까 이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 오메가 2분의 전속의 밀도 D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주어진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축적되는 에너지는 5.3 곱하기 10의 - 3승이라고 되었죠. 5.3 곱하기 10의 - 3승이 되었고, 전속의 밀도 D는 2.4 곱하기 10의 - 7승입니다. 2.4 곱하기 10의 - 7승. 그럼 요거에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제곱해서 이걸 정리해 주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얼마나 하냐면 5.43 곱하기 10의 - 12승이 나오네요. 단위는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니까 줄퍼미터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4번에 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에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다면 경계면 양쪽에서 전개 및 전속의 밀도는 이렇게 물었네요. 경계면의 조건으로서 유전체에서 경계면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게 상단부의 유전율이 필요한 하단부의 유전율이 필요한 2이다. 이럴 때 이게 경계면에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입사합니다. 입사 전개라고 해서 이 완호가 입사하죠.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온다? 꺾이는 현상이 나오죠. 굴절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 2를 굴절전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다 수직선을 세웠을 때, 수직선을 이렇게 세우면은 경계면 입사점에다 수직선을 세웠을 때 이것을 법선이라고 쓰거든요. 이 법선과 입사하는 전개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1이요. 굴절하는 전개와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2이다. 그럼 이게
이 유전율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다르게 되면은 이 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이게 되는 것이죠. 꺾이는 현상. 이게 경계면의 조건에서 굴절의 법칙이 있죠. 유전체의 굴절의 법칙이라. 네, 굴절의 법칙 세 가지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번 일식은 무엇이냐? 일식은 요 전개의 색 2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우의 접선 성분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완우 값은 무엇과 E2의 사인 세타 2와 같다. 이게 접선 성분으로서 요 전개의 세계에서의 이게 법선과 접선 성분인데 이런 성분을 접선 성분이라고 씁니다. 이게 이 완우의 탄젠셜 해서 접선 성분 요 값과 요게 E2에 대한 탄젠 사인 세타 2하면 이게 접선 성분이 되거든요. 예. E2의 탄젠셜 해서 요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은 값을 갖는 것입니다. 왜? 전개의 세기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이 식. 이 식은 여기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식 2 완호면은 D1이 되거든요. 그럼 전속 밀도 D 완호는 법선 성분이 서로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1이 있고로 D2의 코사인 세타 2 해서 전속 밀도들은 이건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 수직 성분을 얘기합니다. 법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세 번째 식은 이 식으로 이 식을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피론 2분의 이피론 1 값은 얼마가 된다?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나옵니다. 이 탄젠트의 값은 세타의 비례하거든요. 세타 2분의 세타 1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크면은 유전율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굴절각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절각은 유전율에 비례한다. 굴절각은 언제나 유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굴절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1번 전개 및 전속의 밀도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아니죠. 전개는 접선 성분, 전속의 밀도는 법선 성분입니다. 그래서 접선 성분이 서로 같다면 틀렸죠. 2번도 법선 성분이 같다는 게 틀렸습니다. 3번 전개의 법선 성분, 이거 틀렸네요. 전개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아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네요. 틀렸고 4번 전개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그래서 4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전개의 세기는 이건 접선 성분이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고 전속 밀도의 코사인 세타가 이게 법선 성분을 얘기하거든요. 수직 성분들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와류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와류손이라 하면은 이렇게 자석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의 자기적 에너지의 흐름인 자석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석 화이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은 이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생긴다? 여기서 맴돌이 전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와류라고 쓰죠. 와류.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런 전류를 와전류, 와류라고 씁니다. 와전류라. 이런 와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철에서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걸 우리는 와류손이라고 쓰는데 이것이 표면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이 내부에까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전류에 의해서 와류손이 생기는데 이런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얇은 강판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얇은 강판을 성취하는데 전기기기에서의 모든 철심들은 이렇게 와류를 줄이기 위해서 얇은 강판들을 성취한다. 자, 그러면은 이 얇게 해도 이 맴돌이 전류는 이런 데서 생기거든요.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얇게 해도 여기서 와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얇은 강판 중에서 맴돌이 전류가 있고 그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와류선이 발생되는데 그 와류선의 식이 어떻게 된다? 와류선 또는 와전류선이라고도 씁니다. 와류선을 에디 커렌트 로스에서 P에다 2를 첨부시키죠. 네, 첨자가 2가 되는데요. 그럼 와류선은 어떻게 되느냐? 실험시키니까 이렇게 안 되시죠? 와류상수 시그마 2에다가 요 강판의 두께, 이 강판의 두께를 T로 씁니다. T. 강판의 두께 T에다 KF 파형률, 주파수, 최대 자석의 밀도 B, M의 각각 몇 승의 지구배 비라는 것을 와류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트가 되는데요. 단위 최적당이라서 와트 퍼 미터의 3승이 되겠죠. 우선 강판의 두께, 파형률, 주파수, 최대의 자석의 밀도에 각각 지구배 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1번 강판의 두께입니다. T의 지구배에 비례한다. 맞죠? F, 주파수의 지구배에 비례한다. 맞죠? 3번 로2. 로는 이게 고유 저항률이라고 쓰는데요. 저항률과는 무관하죠. 저항률과는 관계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항률 로와는 무관하더라. 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자석의 밀도, 최대 자석의 밀도의 지구배에 비례한다. 최대 자석의 밀도의 지구배에 비례한다. 다 맞고 3번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이제 4번 보시겠습니다. x 이크로 0보다 큰 영역의 비전율이 입실은 R1이 3인 유전체에 x 이크로 0보다 작은 영역의 비전율 입실은 R2는 5인 유전체가 있다. x 이크로 0보다 작은 영역의 전개의 세기 E2가 20AX 플러스 30AY 마이너스 40AZ 볼트/미터일 때 x 이크로 0보다 큰 이런 영역에서 전속의 밀도는 몇 쿨럼퍼미터의 제곱인가 물었네요. 이런 얘기네요. 직각 좌표로 놓고 보면은 여기를 X축인데 여기는 0보다 큰 영역입니다. 여기를 Y축 플러스 Y축이 되겠죠. 여기는 Z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칠판이 경계면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면이. 그래서 앞쪽에는 이 X축 방향이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이 무엇이 된다? 유전율이 입실론 완인 영역입니다. 입실론 완인 영역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R1이라고 쓰며 요 입실론 R1이 얼마이다? 이것이 3이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입실론 R1이 3, 입실론 제로 이런 유전율이 주어져 있고 이 뒤쪽, 이 칠판 뒤편이죠. 뒤편에서의 유전율이 입실론 2가 주어졌는데 입실론 2는 얼마가 됐다? 이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2가 되는데 이 R2가 5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5 입실론 제로 이런 두 종류의 유전자가 접해 있는 면이 이 칠판의 기준으로 해서 경계면으로 해서 접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뒤편입니다. 뒤쪽 x 이꼬르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개의 색이 E2라고 쓸까요? E2가 이렇게 조졌습니다. E2가 벡터로 조졌는데 얼마이다? 20 AX 이건 기본 벡터가 되겠죠? 30 AY 기본 벡터 마이너스 40 AZ 볼트/미터 이렇게 조졌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앞면에서의 전속의 밀도 T1의 값은 얼마일 것이냐 벡터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구해봐라. 자, 그럼 우선 이 경계면의 조건에서 뭐라 했느냐면 좀 전에 전개의 세기들의 접선 소문을 갖다 했는데 여기서 이게 이 Y축과 Z축은 무슨 성분이 된다? 접선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전개의 세기는 접선 성분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이것은 같겠네요. 이 완의 값은 이게 X성분인데 X성분은 몰라요. 전개의 세기 2의 X성분은 모르겠고 AX는 모르겠고 무엇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접선 성분들이 되기 때문에 E2나 E1이나 같은 값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0AY와 마이너스 40AZ는 같은 값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이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경계면의 조건에서
전속의 밀도의 법선 성분들은 서로 같다겠죠? 그럼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D1호의 X성분이 법선 성분이거든요. D1호의 X성분은 무엇과 같다? D2의 X성분은 정의면 양측에서 서로 같거든요. 수직성분. 이 X축이 법선 벡터가 되기 때문에 수직성분 서로 같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R호, 1 곱하기 2 완호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R호 2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없애주고 2완을 구할 수 있죠? 2완호 값은 얼마가 되는가? 2완은 입실론 R호 1으로 입실론 R호 2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입실론 R호 1으로 입실론 R호 2를 나눠주고 E2를 곱해주면 되죠. E2의 X성분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E2의 이게 X성분이 되거든요. E2의 X성분을 곱해주면은 이완유의 X성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완유의 X성분, 이게 E2의 X성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입실론 R1이 3이고 입실론 R2가 5이니까 E2의 X성분이 20으로 줄였습니다. 20. 그래서 여기다 20을 곱해주면 되겠죠? 20을 곱해주는 3분의 100이 되네요. 3분의 100. 이게 이완유의 X성분이 되었습니다. AX가 줄여주면 되겠죠? AX X성분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완의 X성분 이걸 여기다 넣어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00 AX 플러스 30 AY 마이너스 40 AZ 이게 이완 요 앞면에서 유전일 입실론 아닌 곳에서의 전개의 색이 2가 됩니다. 그러면 전속의 밀도 D는 무엇이 되는가? 전속의 밀도 D라는 것은 어떤 유전체에서의 전속의 밀도는 입실론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2완. 그러면 앞쪽에 전속의 밀도를 D1이라고 쓴다면 여기에 2완을 곱해주면 되겠죠. 항상 입실론은 무엇이 된다?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로 완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전속의 밀도 D1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입실론 제로는 D로 빼내고 여기다 입실론 R로 얼마입니까? 3이 줘야겠죠? 일단 3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3을 곱해주니까 보실까요? 그냥 그대로 곱해줍니다. 10 3분의 100에서 3을 곱해주니까 여기에 입실론 R가 3이니까 3을 곱해주니까 10이 됐죠? 100이 됐죠? 100 AX 기본 벡터가 되고 플러스 30 곱하기 3이니까 90이 됐네요. 90 AY Y 성분에는 90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40이니까 120이 되었죠? 120 A Z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진공의 유전일 있죠? 그럼 진공의 유전을 함께 묶어주시면 되겠죠. 입실론 제로 이렇게 줘져 있고 그럼 여기에 0, 0, 0, 10이 다 공통의 수들이 있네요. 따라서 D1호의 벡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10을 빼내고 10을 빼내면 10AX가 되겠죠? 10AX 플러스 9AY 마이너스 12AZ라는 전속의 밀도 쿨롬 퍼 미터의 제곱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유전일 입실론 아닌 쪽에서의 전속 밀도는 10 이렇게 줄였습니다. 보기서 찾아보면은 1번에 있죠? 10 AX 플러스 9AY 마이너스 12AZ 곱하기 입실론 제로. 그래서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줄였죠? 입실론 제로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입실론 제로 있는 것이 넣어줍니다. 단위는 전속 밀도의 단위니까 쿨롬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서 찾아보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